예, C샵의 언어적 한계와 유니티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C샵의 특징인데요. C샵은 인티저나 플롯 같은 기본 타입은 그리고 스트럭트까지 해서 값 타입이고요. 모든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이제 여기서 크나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자, 일단 사람이라는 형식을 만들어봤다고 할게요. 일단 스트럭트로 하나, 클래스로 하나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휴먼즈 해서 뉴 사람 5명을 담으려는 리스트를 양쪽 다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 먼저 뭐 스택의 어딘가에 이 친구가 있겠죠. 뭐 힙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스택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형식도 이제 결국에 C샵에서 만든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트라는 객체도 결국에는 힙에 생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스택에서 이 휴먼즈라는 심볼에 이 리스트를 바인딩을 시키면은 이 힙에 이렇게 스트럭트 5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냥 그 데이터 자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참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클래스 타입의 휴먼을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스택에 뭐 휴먼즈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똑같이 있는데 이 리스트는 이 휴먼이라는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주소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럭트의 경우에는 에이지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었는데 이 클래스의 경우에는 에이지가 중구난방하게 힙 어딘가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5개의 엘리멘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참조성이 높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낮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참조성이 낮고 참조도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스트럭트는 이 에이지들에 대해서 참조를 할 때 그냥 0, 1, 2, 3, 4 이렇게 참조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휴먼즈에 0에 들어가서 0번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가서 에이지를 참조를 해야겠죠.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참조가 너무 많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스트럭트 리스트라면 휴먼즈 제로로 바로 접근하면은 이제 한 번의 참조밖에 안 하는 데 비해서 클래스 리스트라면은 휴먼즈에 담긴 주소, 그러니까 저희가 휴먼즈 제로를 하면은 이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대로 또 이동해서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두 번의 참조가 이루어지죠.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시미스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게임 루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모든 게임 소프트웨어는 게임 루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게임 루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입력 처리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렌더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마리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가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마리오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키를 누르고 있다는 건 이 이벤트 핸들에서 할 테고요.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결국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업데이트 문이라는 녀석이거든요. 업데이트는 이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아주 핵심적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자주 불리고요. 병렬적 성질이 강합니다. 자, 다음의 그림에서 업데이트 대상은 이제 6개가 있어요. 먼저 이 적 개체가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4마리가 있고 이 저희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캐릭터 1개가 있고 또 이런 객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았으니까 몇 개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6개에다가 몇 개만 업데이트를 더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이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게 다 건물이에요. 이것도 다 건물이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백 명 존재하고 콩할 만한 스트럭터가 수십 개가 지금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저희가 이 게임 루프가 한번 끝나는 거를 1프레임이라 불러요. 저희가 144프레임, 뭐 60프레임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이 게임 루프가 1초에 140번, 144번 돌아가거나 뭐 60번 돌아가거나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144프레임을 만약 이 게임에서 지원을 하려면은 이 모든 대상의 업데이트를 비롯해서 또 수많은 서브 시스템들이 이거를 한 번 다 도는데 7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려야 돼요. 그 안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게임 오브젝트랑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마리오는 이동을 받아줄 컴포넌트, 그리고 이런 블럭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업데이트라는 거를 돌아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클래스가 엄청 많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엄청 많은 클래스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휴먼 인스턴스, 휴먼을 클래스로 서원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은 힙에 엄청나게 중구난방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의 원리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캐시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CPU는 램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나만 띡 가져오질 않아요. 캐시 라인이라는 단위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녀석들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예시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애기가 할머니 밥을 먹고 싶다면은 할머니가 밥을 이만큼 차려줘가지고 이 옆에 두고 먹을 만큼 먹어라 라는 식으로 엄청 많이 차려주시죠. 이 CPU도 약간 비슷해요. 이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하면은 사실 얘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애를 이만큼 다 가져옵니다. 근데 실상 쓰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쓰고 이 캐시 라인에 있지 않은 데이터가 필요하면 또 요청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시 라인이 이만큼 갖고 왔을 때 이 모든 데이터가 저희가 쓰려는 데이터인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엄청난 캐시 툴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휴먼을 원래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스트럭트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밀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쭉 선형으로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와 같이 높은 캐시 히트를 보여주도록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멀티스레딩도 상당히 쉽겠죠. 왜냐면은 휴먼이 뭐 10만 명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스레드 1, 2가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레드 2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뭐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질에서 경우에 따라 병렬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츠라는 녀석이 나와요. 유니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게임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은 뜨는 있는데 뭐 잠깐 리프레시 하자면은 여기 C# 잡 시스템이랑 버스트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있어요. C# 잡 시스템은 멀티스레딩에 대한 기술이고 이 버스트 컴파일러는 LLVM 기반 컴파일을 어떻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아무튼 다츠라는 거는 ECS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고 선형으로 가져와서 돌리는 거예요. 선형으로 가져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높은 캐시 히트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볼게요. CPU의 성능은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그런데 램에 기어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아직까지도 엄청 느려요. 그래서 참지연산을 많이 하고 캐시 미스가 많으면 CPU가 연산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오기만을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래서 퍼포먼스에 엄청나게 손해를 입겠죠. 결국 저희는 CPU를 쌩쌩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한계가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스트럭트를 선형으로 세워놓고 캐시2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재 쓰고 있다 라는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